문제 11번. 자,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는 후삼국의 통일에 관한 그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전투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납과 신순경이 죽고 크게 패하였으나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공산 전투죠. 자, 이게 이제 927년에 있었는데요. 이거랑 같이 알아둘 것이 이 공산 전투는 이제 후백제가 이제 견훤이 신라를 수도 경주를 급속합니다. 예, 이때 왕건이 신라를 도우러 왔다가 이 공산 전투에서 김낙, 심순겸 등 중요 장수들을 잃고 크게 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 고려의 건국이죠. 예. 이것은 이제 918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선군으로 진격하였다. 신감이 군대로 막아서니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이게 바로 고려와 후백자의 최후의 결투인 바로 1, 2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승리를 했는데 1천 전투에서 싸운 것은 고려가 싸운 것은 견훤이 아니라 바로 신검의 그런 후백제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곧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애복, 패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 후당 시대 나주는 이제 그 고려의 그 영역이죠. 예, 도망쳐와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즉 견훤이 어, 고려에 이제 기부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936년이지만 이건 조금 더 먼저인데 견훤이 후계자를 이제 막내 아들 배다른 신검가는 이제 배다른 아들인 이제 금강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신검이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금산사에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견훤은 탈출을 하고 고려에 기부를 하고 후백제는 결국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려의 군이 이제 이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맞서서 크게 이김으로써 후삼국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그거지만 견훤의 고려 기부가 먼저고요. 이게 927년이니까 순서는 나가라 다 3번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알아둘 것은 이제 공산 전투에서 졌는데 금방 또 이제 만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고창 전투라는 또 하나의 전투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또 좀 많이 나오는 것인데 고려에서 그 유금필의 활약으로 인해서 고창 오늘날 그 안동 쪽인데 이 안동의 또 호족들도 고창의 호족들도 왕건 쪽으로 붙어서 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반전이 되는 거 공산 패배 고창 승리 최종적으로 1, 2천 전투인데 1, 2천 전투 앞서서 후백제의 내분을이란 견훤의 고려 기부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이제 경세에 통달하고 책을 두루 읽은 선비와 옹고지진한 무리를 가려서 12목에 각각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한 명을 뽑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은 고려사이고요. 그러니까 유교를 지방에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사람은 자 유교를 어, 국가의 중요한 그러한
정책으로서 크게 부흥시킨 사람 바로 고려 성종의 그러한 업적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12목이 나왔죠. 자, 이것은 이제 성종이 한 두 가지 지방간을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교 통치인데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에 의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어, 유교를 어, 국가의 치국의 원리로 삼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간, 지방간을 둘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은 주요 거점에 12목을 설치하고 또 유교를 국가의 그러한 치국의 원리로 삼기 위해서 물론 이제 고려의 지배적인 종교는 불교지만 치국의 도로서는 이제 유교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최고 학보인 이제 국자감을 이제 설치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되지만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향학을 설치를 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12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루 통한 사람들을 능통한 사람들을 이제 지방에 이제 교수진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관련됐으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떠한 왕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관악지능을 위해 양현구를 설치하였다. 자, 고려 중기에 이르면은 이제 그 최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제학당을 세우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그 사학 무리들이 문헌 공부가 되고 그 외에 많은 사학 12도가 번성을 해서 국학인 국자감보다 과거의 합격생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학이 부진한데 이를 아, 이제 다시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고려 예종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장학재단으로서는 양형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최충의 이제 구제학당과 좀 비슷하게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고요. 뭐 청영각이라든지 뭐 보문각, 임청각 등 여러 그런 도서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고려 중기 예종 때의 그러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노비양반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과거제와 노비양반법의 실시 이것은 고려 광종의 업적이죠. 권민세족을 견제하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신돈을 그 판사로 임명한 사람은 고려 말 공민왕의 업적이죠. 그다음에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어야 할 규범 또 왕실 후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남긴 사람은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피해서 옳게 고른 것은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하는 김삼이와 그다음에 초전을 거점으로 하는 효심이었다. 오늘날 이제 경상도 이제 청도, 울진 그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은 신라 지역이죠. 이 김삼이와 효심이 바로 신라 부흥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걸 부르짖으면서 무신 정권 때 초기에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김삼회와 효심의 난 이게 1193년에 있었어요. 잘 모르더라도 뭐 김삼회 효심의 난이라든지 뭐 공주 명왕소의 망이망소의 난 다 그 무신 정권 이후에 그러한 일이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쉽게 뭐 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보면 또 최강수가 마침내 서경에서 운고에 반란이 일으켰으며 고구려 흥복 병화사. 자, 이 최강수라는 사람은 최강수의 나는 이제 고구려 이제 부흥 운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최충원 집권기 때 뭐 이렇게 또 농민들이 또 이제 옛 정서의 호소에서 뭐 신라라든지 고구려, 백제 뭐 이러한 부흥과 연결을 시켜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다 이게 무신 정권 때 농민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무신 정권 시기가 개경 한도 전까지 최씨 정권이 붕괴되는 되고 이제 자녀 뭐 이면 임유무 이런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 시기에 바로 농민 천민의 반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라니까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어디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피를 보냈다. 왕은 어쩌고 저쩌고 일찍이 여기가 발해와 화목하다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며 무도에서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이게 이른바 그 만부교 사건인데 고려 태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발해가 어디한테 멸망시킨 당했냐면은 바로 거란이 세운 요나라죠. 바로 이 거란족 요에 대한 대응을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 2, 3차에 걸쳐서 뭐 많이 싸운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1차는 뭐 서희의 외교로, 2차는 양규의 선전, 3차는 강감찬의 기주대처.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어서 고려 정종 때인 947년에 이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광무를 창설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느 민족에 대비한 것인지 살펴보면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최무선의 권위로 화포를 제작하였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포 대첩 때 써먹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외조 외구. 그 다음에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자, 이게 세조 때 진관 체제를 실시하는데 세조 때는 그 여진을 많이 정벌하기도 하고 방어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이건 여진족. 그 다음에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임진왜란 도중에 세웠죠. 이건 뭐 역시 외가 되겠고요. 좌우별처와 신의군, 신의군은 이제 그 몽고의 포로가 탈출한 사람들이죠. 삼별초를 조직한 것은 바로 이건 몽골과 이제 항쟁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씨 정권의 사병이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광군이 되겠습니다.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누구누구가 송료,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리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의 일부이다. 자, 이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죠. 문종의 아들로서 의천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흔히 뭐 속장경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교장의 출간을 위해서 인덱스 그 목록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선 통합 교종을 중심으로 이제 선종을 통합을 하는데 먼저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흥왕사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까지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세워서 선종까지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세운 논리는 바로 교관겸수이죠. 교종의 방법과 선정의 방법을 겸하여 수행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해동 천태종, 중국과는 좀 다른 천태종인 바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지 살펴보죠.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고려 무신 정권이기 때 이제 활약했던 요새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사. 이 정해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선사 결사가 되는 것이죠. 수선사. 이것을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진울이고요. 둘이 좀 비슷한 시기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 요새는 강진 쪽에서, 진울은 순천 조계산 아래 송강사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불이치서를 주장하여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이건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하여 해성 고승전을 펼치는 사람은 각훈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출전이 고려사니까 고려의 제도인데, 자, 제술업과 명령업 두 업과, 자, 이건 뭐 과거 제도는 거죠. 고려의 과거제인데, 이제 고려는 이제 그 문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제술업과 그 문장을 짓는 것과 명경업, 경전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업, 복업, 지리업, 서업, 산업, 이건 이제 잡과 잡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자, 시험을 쳐서 벼슬길에 나가겠다. 이 과거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릇 고상의 공로, 음이라고죠. 벼슬길에 나가는 자는 모두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거는 이제 음서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관직에 나왔은 두 가지 루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역하, 제가한,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한을 받았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이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뭐 천민만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제한을 하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향리 계층들이 이제 많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통로였다.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진 4대부로 이제 성장을 해서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문벌귀족이라든지 권문세족은 이제 고위 관리를 하니까 뭐 굳이 뭐 과거를 치를 필요까지는 없고, 음서제로 나가고요. 과거를 안 치르더라도 음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높은 관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오면은 음서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려는 5품 이상인데 조선은 2품 이상이니까 뭐 대신이 아니면 힘들고, 그리고 고위관직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관직으로 나가려면 조선시대는 무조건 과거를 치러야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인 것은 이건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자, 리을은 맞겠네요. 사위, 조카, 외손자, 자신의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뭐 사위도 될 수 있고 또 반계 조카라든지 외손자까지도 이제 가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 니은 리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문화유산을 통해 본 고려와 몽골의 교류. 자, 문화유산을 통해서 이제 고려와 몽골이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축물로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충무강 때 조성이 된 경천사지 식층섭탑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헌상으로는 이제 그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있지만
조형물로서는 경천사지 시충석탑밖에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천삼대렵도는 이제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서 이제 몽골적인 어떤 그런 복장, 그리고 원이 이제 중국의 북쪽이죠. 북화의 그런 영향을 받은 호쾌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은 이제 티베트의 라마 불교를 이제 숭배했죠, 주로. 예, 그래서 이제 송강사에 보면 이제 티베트 문으로 된 이제 법지도 있었다. 예. 자, 그러면 경천사지 십승석탑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십층되는 건 3번밖에 없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대리석탑이고, 이 상륜부 이런 것이 라마 불교의 그러한 요소를 이제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것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석굴암 본전불이죠. 뭐 이거는 뭐 양식으로 보자면 약간 그뭐 간다라 굽타 그런 쪽 그 얼굴이 약간 좀 서구적인 그러한 이렇게 오똑한 콧날이라든지 이뭐 간다라라든지 이제 굽타 양식이 어, 이제 그리스적인 요소와 인도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그대로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그 경주 괴릉의 이제 무사석이 되는데 이 얼굴 보면 이제 서역인들 아랍 계통 뭐 이러한 얼굴 형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그 충북 청주에 있는 어, 홍법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어, 그 일종의 그 부도가 되죠. 좀 독특한 양식이 되는데 전 홍법사, 홍법국사, 이제 홍법국사고 이제 절 이름은 이제 정토사가 되는데 충주에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이라는 일종의 그 부도, 예, 사리를 보관한 그런 것인데 팔각 원당형이 아니라 좀 독특한 양식으로 좀 되어 있죠. 거기서 약간 좀 변형이 된 충북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 실탕탑 부도. 이것은 뭐 특별히 어느 그 뭐 민족하고 이제 뭐 관련 있는 것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은 마테오 리치가 그렸다는 이제 조선 후기에 전해진 고려 만국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서구 서유럽 유럽의 그런 어떤 문물이 우리에게 뭐 전달이 된 뭐 교류 이런 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이것이 간 것은 이제 명말 청초에 이제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의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것 등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왔는데 뭐 구리를 몰래 섞어 주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무엇을 화폐로 시작했냐면 은으로 만들었다. 속칭 활거라고도 불린다. 바로 고려 숙종 때에 제조된 은병이라는 화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쉽게 이것은 이제 뭐 고려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 숙종되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외관이 설치가 되어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자, 외관이 설치되어 일본과 무역하는 건 이제 조선 시대인데 맨 처음 태종 때부터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외관이 설치되었다가 세종 때 1419년에 대마도 원정으로 인해서 일단 교육이 중단됐다가 14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삼포가 개항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외관이 이제 삼포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무역을 했고요. 보통 이제 부산 외관이 유명하죠. 조선 후기에는 부산 초량진에 있는 이제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상행인을 감독하는 기구를 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 됩니다. 네. 고려도 되고 조선 초에도 경시서라고 했고요. 조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세조 이후로는 경시서에서 평시서로 바뀌게 되고 시전의 상행인을 감독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나머지 3, 4, 5는 다 조선 후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 성종 말부터 이제 남부지방부터 이제 보부상이 이제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조선 중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약 천여 개 이상이 이제 생길 정도로 폭넓게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전문 경영인이고 이제 혈주가 물주로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형태로 전문적으로는 그런 광산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강 개시 공식적인 무역, 중강 후시 밀무역, 사무역 이러한 중국 여기서 이제 청이 되겠죠. 이러한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된 거, 이런 대청 이러한 공식적인 무역, 비공식적 무역 다 발달한 것은 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동래선생 교정북사상절의 일부로 이 왕 때 주자소에서 제작한 계미자를 이용하여 간행됐습니다. 계미자와 또 이 왕 때는 세기지는 홍일강리 역대 국토지도가 시작이 되었다. 세종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때 문화적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태종 때 금속활자로는 계미자, 지도로는 혼인각리 역대 국토지도. 만약에 갑인자라고 하면 이제 세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태종의 그런 업적인데, 자 한번 선지로 바로 들어갈게요.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이건 이제 광해군 때 허준이 이제 편찬을 했는데, 광해군은 전후 복구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질병이 많이 전쟁 후에 많이 만연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이 의약서를 편찬하도록 했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문화부의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왕권 강화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평 의사사 체제가 조선 태조 때까지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체제를 없애고 어, 바로 이제 의정부, 의정부 체제를 하는데 이 도평의사사의 그 주된 이제 구성은 이제 중서 문화성,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화성이 되는데 이 고위 관리들은 이제 이런 제추회의인 도평마사 또는 도평의사사 이것으로 이제 권력을 휘두르지만 이제 또한 이제 그 낭사라는 게 있죠. 중서문화성의 하위관리 낭사들이 그 대관 기능을 하는데 이 같은 문화부 내에 있으면은 고위 관리들을 맘대로 비판을 못 하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마음껏 간쟁할 수 있도록 이제 사관원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고요. 도평의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성으로 된 비정상적인 기구죠. 그래서 상설적으로 제대로 이제 중서 문화성처럼 백관을 총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의정부를 두는데 이제 중서 문화성에서 이 하위 관리와 고위 관리들이 이제 한데 있어서 마음껏 견제를 못하던 이런 것을 이제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태종의 두 가지 협정이 의정부 설치와 사관원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기금을 마련하였다. 자, 이것은 성종 때 일이죠.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자, 이것은 영조의 업적이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여편을 펼쳐난 우리 자주역적 역법서를 만드신 분은 자주적하면 무조건 이제 세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하나 더 알아두면 태종하면 육조 직계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의정부를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정부보다도 6조를 직접 자기가 통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가에서 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3점짜리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논산 개태사라든지 군위 인각사는 아마 한능검에서 아마 처음 아마 언급이 된 거라서 좀 알기가 좀 힘들 거예요. 나머지는 탁이 절만 봐도 무슨 문화유산 뭐 이런 거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 흥덕사지 하면은 직지심체 요절밖에 안 나오죠. 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예, 청주 흥덕사지에서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동 봉종사면 이제 주심포 양식의 예, 목조 건물 세 가지 있죠. 안동 봉종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바로 어, 바로 주심포 양식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예, 1번도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합천 해인사 그러면 뭐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이 여기 보관이 돼 있죠. 잘 만들어져. 어, 장경판, 장경전 이것을 이제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보존 방식 뭐 이런 거 잘 돼 있을 거. 이거 뭐 연구하는 거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그 개퇴사하고 군이 인각사인데, 자 일연이 상공유사를 지피라는 경위를 알아본다. 군이 인각사. 자 이거는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일연이 군이 인각사에서 쓰는 것이 맞나? 그렇지만 이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팔상전에 나타난 목타우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자 팔상전 하면 부처의 생애를 8개 뭐 그림으로 이제 뭐 표현한 것인데, 이 팔상전이 있는 것은 충북 보은 법주사죠. 법주사 팔상전이죠. 어, 우리나라 이제 그 목조 건물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무려 이제 5층씩이나 되는데, 이게 위로 이제 5층까지 되는데 하나로 다 통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통로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이란 건축 양식인데, 조선이 이제 그 숭유 억불 정책이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느냐, 이런 큰 것이. 이거 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에 또 뭐 어떤 것이냐면 뭐 구례, 뭐 화엄사, 각성전이라든지 김제, 금산사, 미륵전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어, 대표적인 것인데, 임진왜란 이후 불교의 위상이 많이 좀 높아진 것이죠. 뭐 승병들도 많이 활약을 했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분홍, 양반 이런 사람들도 이게 특히 뭐 이런 것은 이제 양반 지주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예, 이런 그 불교 건축물도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팔상전은 충북 보은 법주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군이 인각사에서 이련이 상공유사를 지필했다. 뭐 이런 것은 또 상식적으로 하나 더 외워두시면은 좋은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